글리터가 일단 2001년 9월 21일에 개봉하고 OST가 9월 12일에 먼저 나와요. 일단 타이밍부터 너무 좋지가 않았죠. 국가적인 분위기가 절대 이전만큼 시끌벅적하게 앨범을 사고 팔 분위기가 아니었고, 음악도 이전의 머라이어와는 약간 다른 복고 느낌이 났다. 영화의 사운드 트랙 앨범인데 영화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영화의 흥행이었고, 음반은 그 운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사실 머라이어 인생이 더 재밌거든요. 제가 이전에 휘트니 편에서 보디가드 별로 재미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정말 못 만든 영화. 머라이어가 중심이 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 화살도 당연히 다 머라이어가 받죠. 이 영화는 미국에서 채 500만 달러도 벌지 못하고 대폭망, 제작비가 2200만 달러였으니까 돈을 그냥 바닥에 흩뿌리게 된 거예요. 머라이어 자신도 골든 라즈베리 최악의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굴욕의 정점을 찍거든요. 소니를 나오자마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가히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 거잖아요. 이 시기 레코드사가 겨우겨우 싱글 하나를 빌보드 2위로 올려놓지만 또 덤핑 논란에 휩싸이고, 사실 레코드사도 머라이어 못지않게 멘붕이에요. 8천만 달러짜리 계약을 했는데 첫 결과물이 이래. 그래서 계약을 엎어버리기로 합니다. 위약금 2800만 달러를 주고 머라이어와의 계약을 해지해요. 커리어가 침체기에 들어서고, 사실 이 시기에 뭐 글리터 갖고만 마음고생을 했냐고 하면 그게 아니었죠. 머라이어의 아버지가 2002년에 돌아가시는데, 아버지랑 친해진 지 몇 년밖에 안 돼 돌아가셔서 머라이어가 굉장히 슬퍼했다고 해요. 그리고 1편에서 언급드렸던 머라이어의 언니, 15살에 애 낳고 매춘을 하면서 살아온 분인데, 딱 이 시기쯤 내가 엄마 머라이어 리무진 태워주려고 그런 일도 하고 그런 거야 엄마 라고 말을 해서 머라이어가 개소리 하지 말라고 반박하는 일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머라이어가 이 언니 갱생시켜보겠다고 서점도 차려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아요. 하지만 잊을만 하면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리면서 머라이어에게 꾸준히 빅엿을 선사하던 분. 언니랑도 그렇고 지금은 오빠랑도 완전히 척을 진 걸로 아는데, 뭐 이건 가정사니까요. 그냥 이런 걸로도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8집 참 브레이슬렛을 내지만 이것도 흥행 실패. 아, 머라이어는 소니 없으면 딱 이 정도구나 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90년대에 보지 못한 머라이어의 모습이 2000년대엔 모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살도 찌고 목 상태에 관한 논란도 더 많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인생 첫 월드 투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보면 머라이어도 나름대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한 거죠. 하지만 이때 머라이어는 뭐래도 안 되는 시기였다. 일은 옛날처럼 부지런하게 하는데 성적은 안 나왔어요. 21세기의 머라이어 캐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해방. 자신을 공주님처럼 여겨주던 토미로부터 해방됐어요. 근데 소니와 계약이 끝난 이후에 머라이어는 빈말로라도 성공이라 할 수 없었다. 상상도 못해본 계약 해지를 당했고 주변이 다 장애물밖에 없는데 이제 그걸 혼자서 다 견뎌야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머라이어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역시 소니가 만들어준 스타였다는 말이 나오면서 다들 옛날로 돌아오라고 외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 머라이어의 커리어는 의심과 증명, 결국 증명을 해내지 못하니까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였고요. 그렇게 8집이 지나고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죠. 그 커리어에서 가장 긴 발매 기간, 남은 건 머라이어가 누구누구랑 싸우고 있다, 누구랑 사귀고 있다 같은 가십거리 뿐이었어요. 그 머라이어의 행동을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머라이어는 자존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에고가 상당히 강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명도 미미공주인데, 아닌 건 아닌 사람이라서 누가 자기 건드리면 꼭 돌려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뭐 90년대에도 소니와 신경전을 많이 벌이기도 했고요. 또 누구랑 싸우고 나면 그놈이 누구냐는 병먹금도 자주 실천을 했고 하니까, 하여튼 절대 지려고 하질
하지를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성격을 생각해보면 21세기의 머라이어는 진짜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는 일 천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올해로 30년이 되는 머라이어의 커리어에서 눈에 띄는 점을 살펴본다면 자신이 받는 의심은 언제든 되돌려줬다. 그리고 최악을 보여주면 언젠가 최고도 한 번은 보여줬다. 이거인데 거의 밀당의 귀재죠. 2년 반을 쉬고 발표한 2005년의 새 앨범 The Emancipation of Mimi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머라이어 캐리의 해방. 머라이어는 이때가 되어서야 마지막 증명을 해냅니다. 버터플라이부터 쌓아온 자기 음악의 완성, 마지막 남은 의심을 떨쳐내면서 완전한 해방을 선언해요. 전 이때처럼 머라이어가 멋있는 순간이 없더라고요. 그 누구보다 화려한 컴백이었고 결국 내가 가는 길은 옳았다고 알리는 앨범이기도 했어요. 빌보드 1위 곡도 오랜만에 2개나 배출하면서 비평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완벽한 성공. 14주 동안 정상에 있던 We Belong Together가 대표곡인데 사실 전 이것보다도 앨범 안의 수록곡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간이 6번 Stay the Night부터 9번 트랙 Circles까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근데 당장 이 안에만 해도 재즈가 있고 댄스가 있고 그리고 힙합이 있어요. 머라이어가 여태껏 해온 크로스오버 중 가장 훌륭한 크로스오버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보컬도 쫙쫙 뻗어나가는 게 이때쯤 되니까 완전히 힘을 찾은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 트랙까지 완벽합니다. Fly Like a Bird. 난 이제 새처럼 날아가겠다. 드라마 좋아하는 복고맨한테 이보다 완벽한 앨범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스토리로 가득한 앨범이에요. 본인에게나 팬들에게나 참으로 많은 의미가 있는 앨범. 머라이어는 이후에도 4장의 앨범을 더 내면서 해방 이후의 삶을 마음껏 즐기고 있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도 하고 자식도 둘 낳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일대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머라이어는 커리어 내내 호불호를 꽤나 몰고 다닌 분이에요. 당장 저 해방 앨범 이후에도 수시로 다양한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슈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 아마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최근의 논란은 내한 공연 논란이겠죠. 공연장이 없었던 저조차도 그때 무슨 기사가 났었는지 거의 기억을 할 정도니까 공연이 너무 무성의했다는 말이 많았었고, 이외에도 뭐 립싱크 논란, 또 위에 가족사와 관련해서도 언니를 버렸다는 논란이 있기도 했어요. 이분이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합니다. 노래도 못했다가 잘했다가 살도 쪘다가 빠졌다가, 그래서 콘서트 평도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꽤 되고요. 비판하시는 팬분들 입장에서도 뭐 자기 돈 내고 실망스러운 공연을 보면은 실망감을 표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머라이어는 또 어쩔 때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팬들이 자신을 놓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냥 이제 이런 것조차 전부 머라이어의 특징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해방된 삶을 즐기는 어떤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기대를 약간 놓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거는 가수 머라이어가 아닌 사람 머라이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초에 머라이어는 노출을 시작하면서부터 음악 색깔을 바꾸면서부터 쭉 그런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대중들이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진 이상 앞으로도 머라이어는 뭐 비판을 받을 거고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머라이어의 능력을 지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 해프닝은 있었지만 사고는 안 쳤고 온갖 악재 속에서도 꾸준히 앨범을 내면서 결국 스스로 신데렐라라는 프레임을 벗겨냈어요. 그 인생이 참 드라마라고 느끼는 게, 이번에도 2019년을 3주 남기고 머라이어가 역대급 역주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25년 전 곡으로. 이로써 머라이어는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모두 빌보드 1위 곡을 배출한 아티스트가 되었다는 거. 하늘이 머라이어에게 온갖 드라마틱한 요소는 다 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2020년대의 활동도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또 빌보드 1위 곡을 내서 과연 20번째 1위 곡을
곡을 배출할 수 있을지도 정말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누구보다 신데렐라 같았던 사람, 그래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프레임 때문에 꾸준히 증명과의 싸움을 한 사람, 빌보드의 지배자 머라이어 캐리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미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